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교육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그냥 막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발도르프와 또 몬테소리 이념, 두 개의 이념을 합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뇌 지식, 이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가 또 하나의 교육 이념이 되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성격, 또 지금 행동 패턴,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아이를 낳는 어머님들이 32, 31, 30, 또 앞으로 오는 29, 28, 27,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사상이 다 다르거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유아교육이라는 게 아이들만의 교육이 아니야. 부모까지 다 결합된 거예요. 누가 이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넣은 거예요. 제가 이 교육은 위험하다, 안 좋다 하는 것들은 지금 있는 지금 30대 어머님들한테 맞지가 않는 교육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사교육까지 합친 거예요. 사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지, 또 그 교육을 했을 때 지금 30대 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한테는 그 교육이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지금은 독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책육아를 안 했을까? 했었어.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 아이 전체 생활의 일부였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이 올인을 하잖아. 내가 왜 이런 교구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과거에 있는 엄마들은 몰라요. 과거에 교구로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들은 모른단 말이야. 왜냐? 지금 어머니들은 올인을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영업사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다 하잖아. 발도르프군, 몬테소리군, 또 그 외에 많은 업체들, 원래 이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알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다 똑같겠거니 하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몬테소리 같은 게 상업용 몬테소리인지 아니면은 정통 몬테소리인지 보통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 믿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영업소들은 이제 따로 대리점을 내잖아. 사람들이 그 영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삼성 이 이름표를 달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믿을까? 아니야, 브랜드를 믿어. 간혹 가다가 영업사원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날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영업소에서는 배째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영업사원이 했다. 이런 식이지. 이 교육도 마찬가지야. 교원이든 웅진이든 프레벨이든 몬테소리든 이런 브랜드를 믿고 하는 거지. 영업사원들은 그 별개란 말이야. 월급쟁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업사원들이 하는 말이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인지 알아요. 왜? 지금 아이들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업사원들이 사기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곳, 이런 데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거를 권장하려면은 어디 어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그렇잖아. 저는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일하던 것까지 그만두고 가가지고 옆집에 살면서 애 봐주겠다고.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단 1%라도 있으면은 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리라고 그러냐고.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이가 책 중독이 됐던 것들이 안 고쳐질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야. 아이, 지금, 현재, 지금 시기에 아이가 자라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좋아질 확률도 있다. 나빠질 확률도 있다. 이런 찬반이 있는 것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영유를 다녀가지고 망가진 애들도 있고 안 망가진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도박을 해야 돼? 엄마들 인생 아니라고 도박을 해야 돼? 아니야. 찬반이 있다는 거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아이가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거기를 다녔더니 어떤 아이들은 ADHD가 걸렸고 어떤 아이들은 경계선 지능이 걸렸고 어떤 아이는 틱장애가 걸렸어.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하는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아이들은 AI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제가 왜 교구 활동을 36개월 이전에 하지 말라 그래요. 엄마들이 그걸 올인하고 집안을 완전히 나무로 도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예민해지고 끈적끈적한 거 안 만지려고 그러고 뭐 묻으면 싫어하고 결벽증 생기고. 대체적으로 또 그런 걸 갖다 놓은 엄마들이 겁나게 치워요. 책과 교구로 도배를 딱 해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결벽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정리, 청소 강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운해를 스스로 버려요. 운해 교육이 안 돼. 왜냐면은 아실 거야. 이걸 해가지고 나한테 상담 오신 분들 교구 치우고 책 딱 치웠더니 애들이 뭐야 호기심 갖기 시작하잖아.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엄마들이 반발이 일어나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저한테 다 카톡이 와요. 고맙다고. 문단 말이야. 제가 하는 교육이 일단은 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이제 사기 업체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 강의를 우리나라에서만 듣지 않거든. 미국, 동일, 태국, 중국, 싱가폴, 일본 많은 나라에서 들어요. 그 어머니들하고 내가 직접 또 보이스톡으로 통화도 하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전화 오잖아.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이 몬테소리 유치원 다녀요? 이게 내가 첫 질문이야. 안 다녀요? 그러면 왜 안 다니세요? 거기 다니면 좋은데 왜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봐. 거기는 정통 몬테소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몬테소리 유치원 다녀요? 몬테소리 유치원 다녔어요. 거기 왜 다녔어요? 라고 물어봐. 아이가 이런 현상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대. 그런 거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란다고 외국에서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 봐봐. 책류가 후유증 우리나라만 있을까? 외국에서도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말한 후유 증상 10가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엄마들이 나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한인 엄마들.
왜? 내가 말한 후유 증상이 그쪽 애들도 똑같은 교육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거든. 인간의 뇌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어떤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뿐이야. 똑같은 교구를 갖다 놓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또 달라. 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을 더 잘하게 하든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나무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과거 몬테소리가 있었을 때는 옛날 시대 아니야. 플라스틱이 거의 없던 시대야. 그러니까는 자연과 함께를 해야 되니까는 그때 이제 나무로 많이 이용을 했지.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용한 게 상업용 몬테소리야.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가 난리를 쳤었어요. 야,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근데 뭐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은 나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 나무는 몇 개만 있으면 돼. 그리고 웬만하면 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손에 근육이 생기거든. 특히 블럭 같은 거. 이게 끼울 때 이 손목심이 세지거든. 근데 나무로 된 게 손목심이 세져? 얹히기만 하면 되는데? 균형 감각? 그거 하나 딸랑 끼우자고 애들 소근육 심을, 아구심을 없앤다고?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교구 활동을 36개월까지 했던 애들이 블럭을 못 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36개월 이전에는. 뭐 36개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뭐 그거를 조금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왜 36개월 이전에 올인을 하냐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넘어서 가지고 얘네들 시냅스 정리가 될 때까지 이게 다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 좋고 뭐는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잡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잡아놓은 거를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로 상담을 다 잡아놓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교육 유튜버들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유아만 하신 분들 보지 말라 그랬어. 유치원만 다니신 분들 듣지 말고 어린이집만 하는 사람들 듣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내가 심화과정 설명할 때 할 건데, 기본이 된 상태에서 나아간 사람, 이 사람 걸 들어야지,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선행으로 그것만 딸랑 했던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변수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요. 자, 벌써부터 다른 게 있어. 남자애 여자애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또 계열수마다 키우는 법이 다르고요. 맞벌이 부부와 또 외벌이 부부가 또 달라.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랑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랑 또 달라. 지역에 따라 달라요. 아이들 뇌 타입에 따라 달라요. 과거의 이력이 얘가 공부를 하다가 오는지, 아니면은 뭐 책 육아를 많이 하다 오는지, 또 미디어를 많이 보고 오는지, 아니면 바깥 활동만 했던 아이인지, 이런 여러 종류의 케이스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근데 조기교육 유튜버들 뭐래? 그냥 통 잡아서 애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통으로 해야 되는 강의는요, 어떠한 애를 갖다 붙여놔도 이거는 무조건 먹히는 거.
이런 게 통강이야. 아이들 뇌 발달 과정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해주고 해주는 거는 부모 몫이야. 부모가 맞벌이야? 일 갔다 와서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고, 엄마가 일 갔다 와서 늦게 와.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갔다 오신 다음에 또 아이랑 놀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반응성 애착장애가 안 생기거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애가 반응성 애착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약간 좀 자폐 증상이 있다든지, 원래 ADHD가 갖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후천적 ADHD가 생긴 건지, 이런 애들에 따라서도 상담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 상담의 기본이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에요. 거기에 함부로 뭘 끼던지 빼던지가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만 더 껴지는 순간 이 수천 가지의 경우 수에 따른 이거의 리스크를 다 조사를 해야 돼. 이게 엄마들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거 한 번만 만약에 내가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서 하나만 잘못되잖아. 그럼 넌 6개월 동안 영상 못 올려요. 왜? 그걸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 수정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발달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거를 들어갔을 때 했던 거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수천 가지를 내가 싹 다 바꿔야 돼. 뭐 하나 더 끼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를 꼈을 때 거기에서 리스크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왜 리스크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내가 해야 돼? 리스크가 있는 거를 내가 왜 그걸 권해야 되냐고. 그렇잖아. 통강이잖아. 제가 하는 게 개인 상담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단 1%의 리스크가 있으면은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래. 왜? 1%가 실패를 하고 99% 성공을 하면은 1% 아이들은 뭐야? 망가지거든. 걔네들은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 제일 무서운 말이 성공 확률이 많아요. 이 말이 제일 무서워. 실패하면 엿된다는 소리야. 걔네들은. 나는 그런 거는 아예 권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올해만 상담을 2,000명을 했어요. 전화 상담 포함해서 2,000명을 했어. 그럼 데이터가 나오거든. 아, 이거를 하면 위험하구나. 그리고 과거 이력을 내가 물어보거든. 뭐뭐뭐 했었는지.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문제점이. 그럼 걔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거랑 스카이 대학교 소아 전문이랑 노선이 어긋나는 게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어차피 그 교수님들이나 저나 방향성이 똑같거든. 뭐 처음부터 제가 교수들 거 본 건 아니야. 내가 작년에 알았으니까 그 교수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누구 따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만의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는 교수랑 똑같아졌지.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소아 전문이랑 틀려봐. 난리 나겠지. 조기교육 권장하는 사람하고 소아 전문이랑 또 내가 말하는 게 또 다 틀려. 소아 전문이랑도 틀리고 조기교육 유튜브랑 틀리고. 그럼 난 동떨어진 거잖아. 그럼 누가 믿겠냐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 채널 구독자들이 알게 모르게 스펙 좋으신 분들이 많아. 과거에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유아교육과 전공하신 분들. 또 심리학과 전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개인 독학을 했지만은. 근데 왜 제 강의를 듣겠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내가 더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주잖아.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각종 호르몬이니 뇌활동이니 머릿속에 그려지게 설명을 해주잖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 왜? 교수들조차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는 아이들이 뭘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이가 어떤 현상을 보이잖아. 얘가 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요. 이거를 형상화라 그래. 그리고 그게 이제 형상 투영하라 그러거든. 가끔 드라마 보면은 의사들 뭐 수술한다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있잖아. 이게 형상 투영화야. 구상화도 가능해. 실질적으로 내가 입력시켜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론까지 나오는 시뮬레이션까지 되거든. 근데 저는 그게 멀티 구상화가 돼요. 그거는 명령어만 입력시켜 놓으면 보름이든 한 달이든 있다가 결론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 시작이야. 그런 케이스가 있나. 그래서 내가 교수들보다 먼저 후유증을 아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책류가 후유증 몇 달 전에 올렸죠. 그리고 그 전에 연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인제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책류가 후유증을. 저는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교수들보다 더 빨리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빨리 알려준 거에다가 막 논문을 대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논문이 나오기 전에 내가 알려준 거 아니야. 내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교수들이 만약에 나중이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 하잖아. 실질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고. 근데 내가 먼저 말한 증상하고 똑같잖아. 저는 실전 분석 타입이에요. 교수들은 데이터 분석 타입이야. 누가 더 빠를까? 실전 분석 타입이 더 빨라. 실질적으로 상담은 교수들이 더 많이 하지만은 나는 적은 인원 가지고 깊이 분석을 해버리거든. 그리고 상담 시간도 교수들보다 내가 더 많아요. 저랑 전화 상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한단 말이야. 진짜 조그만 거 하나 다 끄집어내고 데이터 분석을 해요. 저는 실전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아는 거야. 위험도 더 빨리 알고 리스크도 더 빨리 알고. 근데 이런 건 있어. 이 운의 교육을 하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다고. 근데 공부만 해가지고 애가 망치는 것보다 운의 교육을 해가지고 애가 공부는 못하지만은 애가 사고력이 되는 거랑, 공부를 또 잘할 수도 있지, 또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애는 멍청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운의 교육은. 좌뇌 교육은 공부를 잘해도 얘가 인격장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못하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바로 돼요. 무조건이야. 간혹 가다가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 F 성격을 약간 좀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래도 공부하다가 실패를 했더라도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안 돼. 근데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 MBTI T가 원래 thinking, 생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좌뇌에서 얘기하는 T는 뭐예요? 자기성이에요. 지만 하는 거, 지 생각만 하는 거. 이게 T야.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가 극T가 될 수가 있어요. 극T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든.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래도 F 같은 경우는 남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 왜? F 자체가 이타심이거든. 남한테 피해 주는 걸 겁나 싫어하거든. 근데 그 F는 약간 문제일 수도 있어.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엄마가 잘못 육아를 해서 아이를 망가뜨렸어. 그래가지고 애가 망가졌기 때문에 ADHD 증상을 보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애를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F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엄마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해.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힘든 건 누구야? 아이가 힘들어. 정신질환이 걸려서. 속사정을 뜯어보니까는 엄마가 애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너무 그게 보일 때는 엄마 편을 드는 거지. 자기랑 비슷하다고. 당장 힘든 사람 편을 드는 거야. 극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 애들 욕을 하는 거지. 이게 좀 달라요. 엄마는 정상인데 애가 잘못됐다. 애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극T야. 극 F는 당장 힘든 누구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힘든 엄마 편을 드는 거야. 그냥 엄마 힘들겠다. T하고 F도 공존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MZ세대도 뭐야? 이분법 나눠버리잖아.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이게 육아에서도 티가 나는 거야. 극과 극. 올인.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교육들을 하면 안 돼. 왜? 그거를 주는 순간 엄마들이 또 올인을 하거든. 예전에 내가 블럭 하라고 했더니 블럭에다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섞어서 해야지. 그러면 안 돼. 블럭을 하라는 이유는 소근육, 특히 여기 손목 근육을 올리라고 하는 거야. 손목 심줄 근육. 그것 때문에 블럭을 하라는 거고, 이게 나중에 클래식 블럭, 마이크로 블럭 넘어갈 때쯤이면은 섞어야 돼. 다른 거랑. 그리고 이 블럭 활동을 오래 하면은 이 생각하는 뇌가, 구뇌에 생각하는 뇌가 이미 활성화가 돼 있거든. 그 상태에서 다른 거를 주면은 그것도 금방금방 해요. 왜? 기존에 만든 가닥이 있기 때문에. 교구 같은 경우는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 다양성이 없어. 근데 블럭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너무 좋아. 앞으로 연계성도 되게 좋아. 블럭 활동을 하다가 일반 내가 말하는 레고 블럭, 듀플러 이걸 하다가 나중에 얘가 디폼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변 물건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작게 했으니까 비즈공예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어떠한 걸 갖다 놔도 다 하겠다고 해. 그런단 말이야. 그 손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얘네들이. 뭔가를 만져야 머리가 똑똑해진 걸 뇌에서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 유치원에서 싫어하지. 요거 그대로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20년 전에는 손 까딱까딱한 애들 싫어할까, 선생님들이? 애가 뭔가를 계속 만지게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속 제공을 해주고 애랑 계속 놀고, 애가 가만히 앉을 시간을 안 줬어. 20년 전만 해도. 지금 선생님들은 겁나 편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 까딱까딱한 애를 ADHD라고 그래. ADHD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 맘에 안 들면 다 ADHD라고 그래.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또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 남성 혐오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건 남자애 하나 잡아버리면은 애를 그냥 ADHD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치원 하나 있어. 거기부터 시작된 거야. 영유 이런 거 말고.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책임을 진다니까? 근데 내 강의에 와가지고 야, 이거는 부택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누가 책임질 건데? 나는 하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그거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걸 책임을 지시라고요. 그럼 나 아무 말 안 하겠다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 제 교육에 한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거야.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고 조미료를 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계산 잡은 거야. 이거를 하면 애들이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애들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내가 그걸 하라고 그러진 않아, 절대로. 근데 이제 집안마다 이런 건 있지. 난 분명히 책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 그런데 책이 너무 많아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 간에 문제가 있어서 또 다 못 버리는 집도 있고, 또 아직까지 엄마가 저장 강박이 있어가지고 못 버리는 집이 있어. 근데 최대한 그걸 숨겨놓으려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잠가놓고 이러신 분들이 있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애들이 언제든지 그걸 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집에 책이 있다는 거에 안도감을 갖고 있어, 애들이.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가 만약에 삐끗해버리면 이제 다시 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랑 집에는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있어. 근데 얘는 알아. 있는지를.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책이 1000권 있는데 내가 얘기했던 그 30권 이내를 유지를 못하고 만약 100권을 유지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까지는 이제 많이 애들이 빨리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20권 정도는 놔둬도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집도 있고, 내가 전화 상담했을 때 어느 집 같은 경우는 당장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버리세요 라고 하는 집도 있어.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다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좀 억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있어. 계약한 지 며칠 있다가 내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빨리 해지를 하면 그만큼 건지는 거 있으니까 빨리 해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싸워가면서 했을 때는 또 해지를 못하지.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계약하기 전날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고, 영유도 이제 나중에 입학 시즌 돼가지고 내 영상을 보고 영유 취소하신 분들도 있고, 다 운이야. 영유를 가든 책류가를 하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도 있겠지. 간혹 있어. 0.001%로. 걔네들을 바라보고 한다는 건 로또야.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육아 한 지가 이제 5년 됐어.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성공했다는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건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야? 과거 뭐 대학교 서울대 간 애들? 걔네들 시절에 20년 전에 이렇게 책이 많았다고? 믿을 걸 믿어. 걔네들 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책팔이들이에요. 돈이 되니까는 우리 애도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교육관이 어떤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교육이 뭐냐면은 몬테소리 이념과 발도르프 이념 두 개를 합친 거에 제가 갖고 있는 뇌 지식을 합치고 지금까지 나의 경험 4, 5천 명 정도 상담했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연구했던 20년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30대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간 추적 관찰을 했던 거거든. 근데 30대들 뭔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 거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저를 믿던지 안 믿던지는 어차피 보시는 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안 할 거면 혼자 하지 마세요. 또 할 거면 혼자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 권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절대 제가 하지 말라는 거 권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저도 지금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를, 이거 발언 하나 하기 위해서 보통 1년 이상 내가 추적 관찰이든 연구든 하고 하는 거예요. 발언 하나하나가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제 거 5년 전부터 보신 분들이 있어요. 내 바뀐 게 있어요? 일관성 있잖아. 왜냐, 내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야. 바뀌는 건 있지. 엄마들이 점점 이상해지면은 그거에 따라 바뀌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저의 기본 이념이 바뀌진 않아. 기본적인 뇌의 지식이 바뀌진 않아. 요즘 엄마들 이러니까 요건 하지 마세요. 요즘 엄마들 이러니까 요런 하세요. 이거는 있어. 요즘 사교육 시장이 갑자기 심해지니까는, 작년에는 순유치원을 추천했는데 이제는 가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 요즘 올해 기준으로는 뭐 병설이 좋아요. 내년까지는 병설이 좋아요. 얘기하잖아. 3년 후엔 병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때마다 바뀌는 거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야. 사교육하고 엄마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바꿔. 나 귀찮아. 분기별로 엄마들이 이렇게 또라이 될지 몰랐거든. 아, 대단해 진짜. 보통 교육이 어떤 이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기교육 업체에서 하나 꼬드기려고 그러면 보통 20년이 걸리거든. 그걸 엄마들 설득시키는데, 전국적으로. 이제는 엄마들이 알아서 퍼뜨리네. 분기마다 바뀌어. 아,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내 강의가 맞지가 않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교육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엄마들 꼬시는 가짜 사기꾼, 얘네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나도 미치겠어. 옛날 거 올려놓은 거를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육아 운해활성 TV 같은 경우 그 4년 한 거 그건 이미 버렸고,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도 마찬가지야. 6개월 지나면은 또 무용지물이 돼버려. 내가 7살 이후에 해야 되는 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내가 올 초에 올렸을 거야. 그것도 또 무용지물이 됐어.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뭐 참고는 하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 애들이 그만큼 더 망가졌기 때문에. 아, 진짜 할 때마다 계속 새 강의를 올려야 되니까는, 아, 이게 어떤 게 어디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내가 헷갈릴 정도야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굽고 말리고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지 말래? 또 대안을 얘기를 해주잖아. 교구 활동 하지 말고 블로그 활동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블록 활동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종이접기랑 블록 활동만 해도 벌써 공간 지각이 돼요. 거길 무슨 뭐 플레이 팩토니 뭐니 그런데 뭐하러 다녀.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야. 쓸데없이 사교육에 돈 들이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이 돈 들이는 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럴 돈 있으면 애들 저기 소고기나 사죠. 소고기.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 돈 다 모아서 해외여행 갔다든지 그런 거 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업계 종사자들이 제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난리가 났겠지. 근데 다 수긍하시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